안녕하세요, 러닝버디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러닝을 뛰러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8월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고 해서 이제 주말이니까 장거리 달리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훈련은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 동안 뛰는 2시간 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시간 기본적으로 뛰고 나서 몸이 좀 더 괜찮으면은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뛰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8월 중순입니다. 이제 말복도 끝났고 이제 입추도 지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입추가 딱 지나니까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한낮인데, 지금 한낮인데도 이렇게 뛰러 나와도 괜찮을 만큼 기온이 너무 좋아졌고요. 이제 밤에는 완전 선선해가지고 정말 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아주 쾌적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러너들한테 이 8월 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우리가 대회 준비를 잘 해가지고 9월 달부터 쭉 있을 이제 마라톤 대회를 이제 잘 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잘 뛰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마라톤 대회를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약간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몸도 급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 다음 달에 10km 대회 처음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뛰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급하고 너무 과도한 이런 의욕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이 오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나서 안 그래도 마라톤 대회 뛰기도 힘든데 대회 전에 다쳐가지고 대회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정말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러너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초보 러너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 부상을 예방하고 다치지 않게 달릴 수 있는 그 훈련 방법,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부상 없이 올해 대회를 잘 뛰고 싶으신 러너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조급함 그리고 과도한 이런 훈련들이 부상의 위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초보 러너는 이 오버 트레이닝이 얼만큼 뛴 건지 사실 그거를 잘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운동을 이제 막 처음 한 상태고 그런 약간 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버 트레이닝이 될 때 몸에서 나타나는 그 신호를 체크리스트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냥 내가 출근하기 싫어서 이렇게 막 못 일어나는 거 말고요,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가 힘든 경우, 그럴 때는 이미 몸이 너무 과도한 피로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 훈련 양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처음에 막 이제 올랐던 러닝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러닝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대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뛰러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상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진짜 러닝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좋아서 뛰러 나갔었는데 어느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압박감, 너무 강박처럼 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진짜 막 계속 뛰기 싫은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오버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페이스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 퍼포먼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막 뛰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힘들어. 그리고 페이스도 계속 늦어져.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뭔가 훈련할 때 뭐 인터벌이나 템포런이나 이런 포인트 훈련을 하는데 페이스가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때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몸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나 이제 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해야 돼, 막 몰아붙이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오버 트레이닝이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진짜 운동을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진짜 뭐 프로 선수들은 그래서 슬럼프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은퇴하는 선수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 트레이닝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네 번째는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 이것도 오버 트레이닝의 약간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러닝에 대한 동기부여, 그 다음에 훈련 퍼포먼스 체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심각해지면 무기력함, 우울증 이런 것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버 트레이닝 관리를 잘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러닝의 강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뭘로 측정을 하죠? 대부분 심박수 이런 것들로 대부분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그 지표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러너들이 심박수만 너무 신경 써요. 사실 심박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박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러닝 뛰고 나서 내 러닝이 얼마큼 힘들었는지 점수로 이렇게 측정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점수로 훈련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RPE라고 합니다. RPE.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운동 자각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주관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한 10분에서 30분이 지났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운동 강도가 어땠는지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운동이 너무 힘들었어. 그럼 10점이고요. 너무 쉬었다. 그럼 0점, 1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운동 자각도의 기준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미지로 띄워 놓을 테니까요. 이거 한번 캡처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RP를 매일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었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냥 조깅을 뛰는데 심박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한 130, 140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10km를 뛰려고 나왔는데 6km만 뛰고 훈련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박수는 왜 이렇게 낮은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운동 자각도가 높은 거예요. 운동 자각도가 높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날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전날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러니까 러닝을 뛰는 날에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낮잠도 못 자고 일을 막 엄청 하다가 겨우 시간을 내서 뛰러 나갔어요. 네. 그런데 딱 나왔는데 그날 또 너무 더웠던 거예요. 진짜 습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일단 러닝을 뛰기 전부터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러닝 크루에서 같이 이제 뛰긴 뛰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뛰다가 그만 뛰자 해가지고 이제 그만 뛰고 이렇게 끝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당연히 그날 훈련 끝나고 나서
잘 먹고 그냥 푹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러닝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쉬었어요. 그냥 산책 정도만 좀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몸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완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RP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멘붕이 올 수 있어요. 나 왜 심박수가 130, 막 존투 러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뛰다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부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몰랐다면 그냥 오늘 밤에 좀 쉬고 내일 또 뛰지 이렇게 해서 또 뛰다가 결국에는 그냥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뛰다가 통증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RPE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RPE를 기반으로 해서 운동 강도를 측정하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가 다 만들어지는 대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니까요. 일단은 제 채널 일단 구독해 두시고 이렇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팀 훈련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 똑같은 거리를 뛰었는데 누군가는 그게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 팀원들의 약간 컨디션을 파악을 하거나 개개인의 이런 운동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RP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운동 강도를 높일 때도 좀 필요해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러너인데 언제쯤 이 거리를 늘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자, 그거는 RP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을 이제 지도할 때 보통 만약에 10kg로 운동을 한 세트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회원님이 처음에는 10kg로 운동을 할 때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했더니 이제 10kg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P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무게를 늘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러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계속 꾸준히 3km, 5km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5km를 뛰어도 좀 덜 힘드네? 그러면은 이 평균 거리를 이제 늘릴 때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평소에 5km 뛰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6km에서 7km까지 기본적으로 뛰는 그렇게 훈련량의 약간 평균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덧 매일 10km를 뛰어도 괜찮은 몸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람이 컨디션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RP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내가 그거를 기록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2주 정도는 5km를 계속 지금 뛰고 있는데 RP가 조금씩 낮아지네. 내가 이제 5km가 좀 쉬워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컨디션 좋을 때 한 7km에서 8km까지 한번 거리를 늘려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내 주관적인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전문가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데이터를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확신이 서면 그때 뭔가 도전을 하고 훈련 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헬스를 예로 들었는데 회원님 이제 10kg가 가볍게 느껴지시니까 무게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아직 그 무게를 올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올립니다. 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P, 나의 주관적인 이 훈련 강도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뛰는 사람이 만약에 있는데 이제 우리 한 10km 뛰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같이 뛰니까 그래 한번 뛰어볼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나 10km 어떻게 뛰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둘 중 하나인 거죠. 같이 이제 뛰어가지고 괜찮거나 아니면 같이 뛰었는데 나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거야. 막 아파. 그래서 괜히 같이 뛰었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똑같이 뛰는데 왜 이렇게 너만 힘들어하냐? 이런 것들. 제가 엄청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는데 이런 RP 같은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개인 컨디션이 어떤지, 어디가 뭐 부상을 당한 곳이 있는지, 통증이 있으면은 또 상대적으로 RP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프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운동 선수들 보면은 뭐 이제 메이저리거라든지 축구 선수들 보면은 막 기량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갑자기 잘하던 선수가 계속 뭐 골도 못 넣고 계속 뭐 패스 미스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어딘가 내가 통증을 숨기고 그냥 막 뛰고 있었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RP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또 사실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작년에 부상을 한번 당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바로 그겁니다. 부상 이후의 관리. 네. 진짜 뛰시는 분들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진짜 아파도 그냥 참고 뛰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그 통증의 강도가 좀 심해지니까 병원을 일단 한번 가죠. 네,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뛰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즘 병원에서도 뭐 며칠 쉬었다 뛰세요 이러지만 제대로 안 쉬고 그냥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쉬었다가 아니면 뭐 3일치 약 먹고 좀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뛰어볼까 해서 뛰는 사람이 아마 한 거의 90%는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부상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부상을 당할 위험이 일단 50%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한번 당하고 나면 다시 부상을 당할 위험을 50%는 떠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 쉽니다. 안 쉬어요. 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손흥민 같은 선수들도 어딘가가 조금 불편하고 다치면은 일단 기본 일주일은 쉽니다. 일주일 쉬면서 이제 그런 선수들은 무엇을 하느냐? 일단 거기서 처방 내려준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푹 휴식을 취하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가볍게 조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했을 때 괜찮으면은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근력 운동도 거기 이제 재활 트레이너, 거기에 몇백억 대 몇천억 대의 시설에서 재활을 받습니다. 그 재활 트레이너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그 커리큘럼,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맞게 단계별로 운동을 하면서 뭐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 이상의 재활을 거쳐서 다시 이제 훈련장 그리고 대회로 리그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부상당한 선수 기아의 김도영 선수 있잖아요.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왜 또 햄스트링을 다쳤을까요? 시즌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시즌 중이라서 완벽하게 낫고 뛰어야 되는데 한 몇 주 쉬고 그냥 좀 된 것 같아. 이제 거기서도 체계적인 그런 프로토콜로 했겠지만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기아 쪽에서도 좀 이제 조급하겠죠. 빨리 이제 우리가 순위 높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김도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빨리 투입을 하다 보니까 또 다친 겁니다. 완벽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관리를 받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이렇게 다치고 하는데 우리 일반 러너들은 어떻겠어요? 자, 한번 그래서 다치고 나면 진짜 잘 쉬어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또 다쳐요. 그래서 이게 다치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운이 좋게 뭐 잘 해결하고 이제 하면은 관리도 잘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더 심각한 부상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러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좀 나름 큰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좀 얼마큼 쉬라고 그런 뭔가 진단을 받았으면 일단 그 진단을 따라야 되고요. 보통 4주는 기본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울트라 마라톤을 뛰고 나서 무리하게 대회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에는 무릎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도 무릎이 계속 아픈 거예요. 뛸 때마다 아프고. 그러다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침 한 2번 정도 맞고 쉬었어요. 일주일 쉬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제가 바로 장거리 뛰어버렸어요. 일주일 참았으니까 나 너무 뛰고 싶어 해가지고 한 15km를 뛰었는데 뛰다가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2월 달 한 달을 그냥 통째로 날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2월 달에 쉬면서 뭘 했느냐, 가벼운 산책과 그 다음에 계속 매일 헬스장 가서 보강 운동을, 이제 저는 재활 프로토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재활을 계속 적용을 시키면서 한 달 동안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월부터 2월 계속 이렇게 마일리지를 늘리면서 이제 4월 달에 풀코스 대회를 나갔고, 이제 울트라 마라톤도 한번 완주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부터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통증이나 부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욱더 신경 써서 이런 훈련량 관리랑 그 다음에 피로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오버트레이닝이라든지 훈련량 관리에 대한 그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실력이 좋아지려면 훈련을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마일리지를 계속 높게 쌓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치는 거. 그래서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훈련량을 높여야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더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 경험과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쉽게 지금 녹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발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으면 최소 4주는 쉬세요. 4주. 아니면 진짜 못해도 일주일. 일단 일주일을 쉬어보고, 일주일 쉬고 어떻게 하냐면 3km 먼저 아주 천천히 조깅을 뛰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깅을 3km 뛰어서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씩 거리랑 페이스 늘려가면서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 해야 되냐, 그거 해야죠. 그거 보강 운동 해야죠. 제 거 유튜브 보시면서 보강 운동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이제 저는 이제 무릎이 좀 불편할 때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무릎 테이핑을 붙이고 뜁니다. 아니면은 그 전날에 무릎 테이핑을 붙이고 24시간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근육 테이핑 자체가 근육을 살짝 이렇게 들리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대회가 있거나 좀 약간 강도 높은 훈련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을 때 저는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테이핑을 붙이고 잡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다리가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40대, 특히 이제 40, 50대 우리 남성 러너분들, 특히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릎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좀 많이 달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뛰다 보면은 욕심이 나잖아요. 대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무릎 테이핑을 붙이고 뛰는 겁니다. 요즘 또 더우니까 무릎 보호대보다는 저는 테이핑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처음에 이제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좀 생활을 하다가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무릎 테이핑을 붙이고 뜁니다. 네, 무릎 테이핑을 붙이고 뛰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테이핑을 떼고 뛰어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계속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래서 떼고 뛰었는데 무릎이 좀 더 불편해. 그러면 그 다음 날엔 다시 또 붙이고 뛰고, 그리고 보강 운동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뛰는데 계속 무릎이, 뛰고 나서 무릎이 계속 아파요. 특히 뛸 때는 안 아픈데 뛰고 나서 아프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가 뛰면서 계속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테이핑을 붙이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뭐 무릎 아픈 사람은 절대 뛰면 안 되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네. 내가 충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뛰고 나서 회복을 잘 시켜준다면 결국에 우리 몸은 이제 이 충격에 적응이 되고 점점 근력과 근지구력,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이도 뛰었을 때 통증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작년 초반에 테이핑 많이 쓰면서 뛰었거든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무릎이 좀 부담이 되시거나 부상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릎 테이핑 붙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릎 테이핑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고,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 테이핑을 댓글에 남겨 둘 테니까요. 한번 댓글 들어가셔서 보시고 한번 구매하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진짜 신나게 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회를 이제 앞두고 나서 어떻게 부상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오버 트레이닝을 조심하자. 그래서 그 오버 트레이닝이 나타났을 때의 징후,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RPE로 훈련 관리를 하자. 훈련을 얼마큼 내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된 서비스 제가 이제 나오면은 공지로 이제 영상이랑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글로 올려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상을 당하고 나서 잘 쉬고 천천히 회복하자. 네, 그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테이핑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제 오후 5시인데요. 저는 이제 5시부터 2시간 동안 이제 뛰려고 합니다. 잘 뛰고 올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진짜 가을에 정말 대회 즐기고 잘 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채널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즐겁게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